오늘의 사건 사고 소식 관련해서는 백성문 변호사가 도움 말씀을 또 함께 주시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자, 태국 방콕 그리고 파타야라고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? 바로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 가운데 하나죠. 그런데 이 파타야에서 최근에 우리 한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시신으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피의자들은요, 같은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. 이 가운데 한 명 어제 저녁 국내에서 검거됐습니다.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요, 이 피해를 당한 이 한국인 남성 시신으로 발견된 상태였어요. 그러니까 정말 참혹한 상태였는데 드럼통에 시멘트와 함께 저수지에 수장이 된 상태로 발견이 됐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이 사실관계를 좀 처음부터 정리를 해드리면 이 피해자는 지난달 30일에 태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3일 새벽 2시에 방콕에서 납치가 됐고요. 그리고 그 납치범들과 함께 그렇게 파타야로 이동을 했고 3일 오후에 이제 파타야 가게에서 저 납치범들이 드럼통을 구매하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. 그리고 4일 오후 9시에 드럼통을 싣고 저수지로 이동하는 건 확인이 됐습니다. 네.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저께 11일이죠. 저수지에서 시신이 든 드럼통이 발견이 됐는데 네. 너무 참혹했습니다. 일단 그러니까 장정 10명이 들어야 될 정도로 그 무게가 컸고요, 드럼통이. 그리고 보니까 알몸인 상태로 웅크리고 있었고 손 같은 데 지문은 전부 다 훼손이 돼 있었습니다. 아이고. 그러니까 왜 알몸이고 왜 지문이 훼손돼 있을까요? 신원 확인을 어렵게 만들려고 한 겁니다. 네. 그래서 굉장히 참혹한 상태로 한국 관광객의 시신이 발견이 돼서 마치 최근에 범죄도시 영화의 모티브가 됐던 그 네.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. 지금 말씀 들어보면 시신의 손가락 부분을 훼손했다는 건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거였다. 그리고 또 드럼통에 매장해서 저수지에 버렸다는 건 그만큼 찾기 힘들게 하려고 했다라는 의도인데 네. 신기한 건 이거 어떻게 경찰이 이 피해자 시신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까? 왜냐하면 신고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. 네. 누가 신고를 했냐면 이 사망한 피해자의 한국에 거주 중인 어머니가 이 신고를 한 건데요.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. 이게 지난 7일인데 당신 아들이 마약을 버려서 우리들이 큰 손해를 입게 됐다. 그래서 아들 지금 우리가 데리고 있으니 살리고 싶으면 300만 바트.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억 1,2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. 네. 이 부분을 가져오라라고 이제 협박 전화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이 사망자의 어머니가 곧장 경찰에 신고를 해서요. 아들이 납치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. 주태국 한국대사관에서 신고를 접수한 이후에 신변 확보에 나섰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망한 채 발견이 된 겁니다. 근데 이제 아까 타임라인을 좀 보면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협박을 한 것 같아요. 아하. 그리고 일단은 좀 약간 납득이 안 되는 건 그러니까 피해자의 시신을 그렇게 완벽하게 뭐 은닉을 해서 발견되기 어렵게 만든 상황에서 특별하게 뭐 확실하게 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이런 신고를 해서 오히려 이 상황을 노출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이 신고의 진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경찰도 그 저수지에 시신을 은닉했다라는 거를 뭐 CCTV 같은 게 확인됐나요? 결국은 CCTV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한 겁니다. 경찰이 일단은 집요하게 쫓았군요. 이 피해자의 마지막 목격 장소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일 날 납치가 됐는데 네. 그 소위 말하는 그 술집 같은 곳에 CCTV부터 이제 동선을 따라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저수지까지 가게 된 겁니다. 아하. 내용을 지금 저도 살펴보니 이 저수지 근처에 숙박업소를 이들이 잡았고 그리고 이들이 탄 차량이 저수지 인근에 1시간 정도 머물렀던 네. CCTV를 확보하고 경찰이 이들이 저수지에서 무슨 짓을 했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잠수부들을 동원해서 저수지 바닥까지 뒤진 네, 끝에 맞습니다. 결국 찾았다. 일단 이 피의자로 한국인 3명이 지목이 됐고요. 이 가운데 1명이 어제 저녁에 전북 정읍에서 체포가 됐다고요. 네, 맞습니다. 어제 밤 7시 46분쯤 20대 남성 A씨를 전북 정읍에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. 그리고 경남 경찰청으로 지금 압송한 상황인데요. 일단 지금 피의자가 총 3명이라고 했죠. 네. 근데 2명은 한국으로 입국한 기록이 없습니다. 그럼 어디 있습니까? 아마도 태국에 있을 것으로 좀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 아하.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태국 경찰의 공조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입니다. 네.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마약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현재 그 신고 전화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네.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단순한 한국 관광객이 이렇게 무참하게 살해된 것인지 네. 혹은 무엇인가 범죄에 연루돼서 이렇게 살해된 것인지 이 부분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. 자, 그렇습니다. 이건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요.
돈을 달라고 협박한 협박범이 주장한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. 그래서 경찰에서도 이 피해를 입은 이 30대 남성에 대해서 태국을 방문한 관광객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게 1차 공식적인 발표 맞습니다. 내용이었고요. 일단 전북 정읍에서 잡힌 이 3명 일당 가운데 1명 그리고 나머지 지금 태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2사람을 모두 체포해서 정확한 범행 동기와 내용을 확인해야만 이 정확한 이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섣부른 판단을 삼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하나 좀 네. 겁나는 건 태국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많이 가는 휴양지 아닙니까? 게다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여름 휴가철이 오거든요. 네.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. 불안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. 이번 네. 피해자도 지금 지난달 말에 이제 그 입국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관광객인지 아닌지 또 그 부인은 태국 여성이었다고 하거든요. 아하.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불안함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한국인이 외국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이 저지른 범행 그것도 강력 범죄이기 때문인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 태국 현지에서 붙잡혔을 때 한국으로 바로 송환될 것인가도 관심인데 일단 잡아야 되니까요. 그런데 하루 만에 압송이 된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이거는 지난해 10월에 한국에서 택시 기사분을 상대로 한 이런 이런 피의자가 강도 사건의 피해자가 태국으로 도주를 했을 때 아하. 공항에서 붙잡혀서 바로 압송이 됐던 것이고요.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범죄 지위 자체가 또 태국인 부분이 그렇죠. 있어서 그 현지에서 또 수사가 이뤄지게 되면 아마 송환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리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얼마 전에 그 보이스피싱 대표적인 거물이죠. 김미영 팀장도 지금 필리핀에서 본인이 다른 여자를 일부러 저질러서 네. 송환을 막았다라는 네. 이야기도 들리던데 자, 어쨌든 빨리 공조 수사가 진행이 돼서 나머지 2명도 잡히기를 바라겠습니다.